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소개하는 신예다십니다. 우리 오늘은 베트남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베트남 여행 보드게임으로 좋은 드래곤 마켓을 소개합니다. 이 목표 카드에 있는 물품들을 모아서 모두 다 모아서 자신의 플랫폼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한 턴이 되고 이렇게 두 턴으로 두 개의 목표 카드를 먼저 달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 검색, 최단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가가 우승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구성에 보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선원이 한쪽 끝에 있는 보트, 선원이 가운데 있는 보트. 선원을 중심으로 보트가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는 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원을 기점으로 선원의 앞, 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선원의 같은 경우도 선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선원의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이 한쪽에 있는 경우는요, 선원을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고 90도 각도씩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점이 됩니다. 선원이 가운데에 있는 중심축은요, 이렇게 돼서 회전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선원이 딱 선원 부분을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운데 있는 선원은 여기 보드판에 선에 9칸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 선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55, 25 해가지고 25칸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드판에 놓고 배를 너무 촘촘하게 놓으면 충돌돼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여유 있게 보트를 놓게 됩니다. 특히 선원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보트는 보트판 가장자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심축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원이 가운데 있는 보트는 보트판 가장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삑!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 보드판에 배를 놓을 때는 정확히 하나, 둘, 셋, 이 세 칸에 정확히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보트를 덮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놓고, 그다음에 각 색깔에 맞는 파란색이면 파란색 상인을, 초록색이면 초록색 상인을 각각 제자리에 상인을 놓습니다. 두 명이 플레이할 경우는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4인이 플레이할 때는 각각 해당 위치에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트가 10개이기 때문에요, 상인이 한 보트에 3칸이 있고 상인이 하나 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품을 2개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품을 같은 곳에 이렇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트당 두 곳을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두 놓을 수 있는 물품의 품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10 곱하기 10의 보트, 10개의 보트 곱하기 한 보트당 놓을 수 있는 건 곱하기 2해서 10 곱하기 2 해서 20개의 품목을 놓을 수 있고 2개씩 있기 때문에 40개의 토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놓아주세요. 게임 구성품에서 파란색 목표 카드와 빨간색 목표 카드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게임이 파란색 목표 카드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빨간색 목표 카드입니다.
파란색 목표 카드가 충분히 게임을 반복하고 진행된 다음에 빨간색 목표 게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빨간색 목표 카드로 게임 플레이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파란색 목표 카드로 플레이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목표 카드를 섞어서 뒤집어서 카드 더미에 놓고요. 카드에 있는 4개의 물품들이 플레이어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가져와야 할 물품들이 적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플레이어들 앞으로 카드가 보이게끔 놓습니다. 보드 한쪽에는 이렇게 코인들과 주사위 2개를 놓습니다. 게임 설명서에는 어린 사람이 먼저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많은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수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선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파란색이 선이 되었다면 파란색한테는 코인 0개, 가장 먼저 해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코인의 베네핏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인 분홍색한테는 코인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인 플레이어한테는 코인 2개, 마지막 순서인 네 번째 순서인 플레이어한테는 코인 3개의 베네핏을 줍니다. 플레이 시작합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집니다. 이 주사위는 3하고 4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다면 6개의 움직임, 6개의 모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또한 코인 개수만큼 모션이 하나씩 추가될 수 있고 한 차례에 2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물품을 6개의 동작 안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이렇게 상인을 중심축으로 해서 상인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시계 방향으로든지 반시계 방향으로든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 하나의 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단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최단 경로 탐색을 먼저 딱 인지해 있고 내가 이거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모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끊어서 회전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한 번만 쭉 하고 멈칫해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모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먼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트를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코딩이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최단 경로 탐색가가 우승하는 게임이 되겠죠. 6개의 모션 안에 이 물품을 가져와야 됩니다. 딱 언뜻 봤는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저는 쉬워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모션 1 2 3 4 5 5개의 모션에서 저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6개의 모션인데 5개의 모션만에 물품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머지 물품을 하나의 모션 안에 만약에 획득할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근데 제가 지금 주변에 봤는데 어머나 다행히도 하나의 모션 안에 다시 물병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모션은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번의 모션을 획득해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획득했고, 나머지 한 번 이것도 마지막 점프로는 획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일거양득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병까지 제가 6개의 모션에 2개의 물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초록 물병하고 이 청자 항아리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모션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모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인 하나당 모션 개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코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상인은 자신의 이 수상 플랫폼이나 보트를 이용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은 다른 상인이 있는 칸을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삑 점프해서 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한 칸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임 횟수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고, 상인이 움직일 때 지나가는 칸에 있는 물품이 목표 카드에 있는 물품일 경우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가져갈 수 있을 때요. 그래서 물품들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 움직임 횟수가 추가로 카운팅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의 재단 경로 탐색하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7 모션이 나왔어요. 7번을 움직일 수 있고, 저한테는 한 차례당 한 번이나 두 번의 코인을 쓸 수 있는, 한 번이나 두 번의 움직임을 추가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7번 동안 물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걸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마지막 물품을 가져오기 위한 거는 모션에 추가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5번 했고, 제가 이제 2번이 모션이 남았고, 코인 추가해서 3번의 움직임이 남았습니다. 3번의 움직임으로 그 다음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코인을 가져오고, 아니면 3번의 움직임으로 다음 한번 물품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지 갖고 싶어요. 반지 가지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나요? 잠시만요. 중심축 이렇게 되네요. 한 번, 2번, 마지막 물품을 가져오기 위한 거는 카운팅 되지 않기 때문에 2번 만에 물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 번의 물품으로 제가 책이나 반지를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플레이어입니다. 재단거리 탐색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고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와서 6번의 움직임을 취할 수 있습니다. G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한번 G 해볼게요. 한번, 상의는 이렇게만 점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삑!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모션 1번, 2번 해서 마지막 물품을 가져오기 위한 건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움직임으로 물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2번이었으면 4번 남았죠? 그리고 코인이 2개 있으니까 총 6번의 모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물품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자, 청자항아리를 가져와야겠어요. 청자항아리 4번 남았죠? 2번 액션 취했으니까 한번 보트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가려고. 이게 안 가도 되겠는데요? 괜히 쓸데없이 했는데요? 여기 있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션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은 카운팅 되지 않으니까요. 4번 해서 청자항아리도 4번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움직임을 통해서 2개의 물품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 턴은 마치기로 합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예요. 주사위를 굴리고 재단거리 탐색 잘 생각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7번의 모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 7번의 모션을 취할 수 있고요. 7번 동안 뭘 가져올까요? 1번, 2번, 3번. 마지막 물품을 가져가기 위한 카운팅은 카운팅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의 모션만에 고양이 물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7번의 움직이니까 4번의 움직임이 남았어요. 4번의 움직임이 있고 한 턴당, 한 번당, 한 차례당 2개 코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직 4번, 2번, 6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2번의 모션을 사용했고 4번 나머지 물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6번 이러고 끝나게 됩니다. 6번 다 사용했기 때문에 코인 2개도 잃게 됩니다. 머릿속에 먼저 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획득하려고 했거든요. 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물품을 다 모아야 합니다. 먼저 일단 또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주황색 플레이어가 청자 항아리를 획득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수상 상인이 청자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자를 획득해야 되는데 아까 주황색 상인이 있던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난 이렇게만 하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언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선언과 같은 칸에 있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요 다른 상인, 우리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상인들이 내가 여기만 점프하면 가져갈 수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상인 밑에 있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모션, 움직임이 추가로 카운팅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플레이어처럼 목표 카드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모았을 경우에 안전하게 자신의 플랫폼으로 돌아와야 목표 카드 1개를 미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내 턴이 돌아왔을 때 주사위를 통해서 7개 모션 안에 내 자신의 플랫폼으로 오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턴이 안 됐네요. 이렇게 되면 또 6개의 모션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내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게임이 반복이 된다면 상대방의 다른 상인이 플랫폼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고요. 묵묵하게 내 물품을 모으는 것에 충실하는 플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베트남 여행 보드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이 카드 2장의 물품을 한 번에 다 제시를 하고 이 2개의 미션 카드를 다 완료된 다음에 본인의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걸로 진행하셔도 됩니다.